아들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회 크라운 혜택배 저는 진행을 맡은 이다입니다. 오늘 해설에는 신동 중에 신동이었죠. 목진석 부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목진석 부단은 새해 목표나 소망이 있으신가요? 네, 2018년 한 해에는 우선 한국 바둑이 크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목표이자 소망이고요. 또 개인적으로 또 저희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좀 상투적이긴 하지만 그게 또 목표입니다. 네. 네, 새해에는 우리 한국 기사들이 더 좋은 성적을 거두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럼 본 대회 정보부터 함께 하시죠. 제1회 크라운 혜택배는 한국기원이 주최 주관하며 대국 방식은 피셔 방식으로 각자 10분에 추가 시간 20초입니다. 상금은 우승 3천만 원, 준우승 1,200만 원입니다. 만 25세 이하 프로 기사가 출전하고요. 박종환 구단과 신진섭 8단이 랭킹 시드를 받았습니다. 본선은 32강 토너먼트로 치러집니다. 다음으로 본선 대진표 보시겠습니다. 본선은 32강 토너먼트로 진행했는데 지금 몇 명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쟁쟁한 기사들만 남았다고 봐야 되겠고요. 오늘 대국하는 이동훈 선수와 신진서 선수의 대국이 우선 정말 빅매치로 8강전에 막을 올리게 되겠고요. 네. 그 옆에는 또 설현준 선수와 송지훈 선수. 최근 이제 신예들 가운데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두 선수가 만났기 때문에 역시 상당히 기대되고 또 내용적으로 또 볼만한 바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되고요. 네, 반대편 조에는 박정환 구단, 변상일 또 선수가 맞붙었는데 이 대결도 놓칠 수 없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변상일 선수가 16강 승자 인터뷰에서 박정환 선수가 몽백카페를 우승하시고 크라운 혜택배에서는 좀 본인이 져줬으면 하는 재치 있는 인터뷰를 했는데 박정환 선수가 몽백카페를 우승하고 나서 어떤 바둑을 보일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네, 오늘 대결은 이동훈 선수와 신진선 선수 대결 8강전의 최대의 빅매치라고 볼 수 있겠죠? 네, 한 판 한 판이 다 빅매치이지만 우선은 두 선수는 조금 이제 뭔가 라이벌의 느낌도 있고 또 차세대를 이끌어갈 선두주자로서 어떤 선수가 또 승리를 거둘지 좀 궁금해집니다. 네, 사실 이 두 선수가 나이도 비슷하고요. 네. 사실 차기 왕자를 넘어서 왕의 자리에 오를 선수들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두 선수는 어릴 때부터 조금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프로가 된 이후에도 성적을 내기 시작했고 또 10대 후반 그리고 20대 초반에 들어섰기 때문에 정말 하루하루 또 1년 1년이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올해 2018년이 두 기사에게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고 그 2018년의 첫 대국이기 때문에 두 선수 모두 한 해를 시작하는 대국 놓치고 싶지 않을 겁니다. 네, 정말 그야말로 새해 첫 대결인데요. 오늘 대국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두 선수는 약간 이제 다른 스타일이죠. 신진서 선수는 번뜩이는 감각과 또 재능 이런 것을 이제 주무기로 하고 있고 수읽기라든지 전투에서 또 큰 힘을 발휘하는 기사이고요. 이동훈 선수는 침착하게 이제 판을 짜나가면서 장기전 그리고 균형을 맞추는 바둑을 두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속기 대구에서 어떤 선수가 자신의 페이스로 판을 이끌어가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과연 오늘 누가 자신의 바둑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데요. 두 선수가 출전 준비를 마쳤다고 합니다. 함께 경기장으로 가보시죠. 네, 2017 크라운 혜택배 8강전 1경기 신진섭 8단과 이동훈 구단의 대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신 선수가 신진섭 8단입니다. 화려한 성적을 거두었고요. 현재 한국 바둑 랭킹 2위에 랭커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동훈 구단입니다. 빼어난 성적으로 역시 많은 기대를 받는 선수입니다. 크라운 혜택배는 피셔 방식으로 각자 10분에 추가 시간 20초가 주어집니다.
네, 사전에 도를 가린 결과 이동원 선수의 흑번으로 출발합니다. 자, 두 선수는 선호하는 돌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동훈 선수는 흑을 좋아하나요? 아니면 백을 좋아하나요? 두 선수 모두 흑백을 어느 한쪽을 훨씬 선호한다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흑백 모두 가리지 않고 잘 두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첫 수부터 지금 뜸을 네, 들이고 조금 있는데 마음을 가다듬고 2018년에 이제 첫 착점 아니겠습니까? 첫 착점을 좀 마음을 가다듬는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하는 의미에서 좀 뜸을 들이고 있습니다. 사실 시합을 할 때나 또는 훈련 대국을 할 때나 많은 바둑을 두지만 이런 이야기를 가끔 이제 선수들한테도 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바둑을 둔다고 해서 또 바둑을 두는구나라는 마음가짐보다는 정말 한 판 한 판 둘 때마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이 바둑에 지금부터 두어질 바둑에 대한 좀 설레임이 있어야 한다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네, 오늘 대결은 또 새해 첫 대국이다 보니까 네. 더욱 새로운 마음으로 임하지 않을까 네. 생각됩니다. 그리고 첫 대국인데 또 이동우 선수와 신진서 선수는 사실 몇 년 전부터 주위에서도 그렇고 본인들도 좀 경쟁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성적을 내기 때문에 또 공교롭게도 2018년 첫 대국에서 두 선수가 만났어요. 아마 절대 지고 싶지 않을 대국일 겁니다. 두 선수 모두에게 말이죠. 네, 사실 저희가 자막으로 라이벌 대결이다라고 네. 보내드렸는데 두 선수가 나이도 비슷하고 사실 입단 시기도 거의 비슷하고요. 네. 지금은 랭킹 차이가 약간 나지만 이동훈 선수가 충분히 또 올라올 수가 있잖아요. 네, 이동훈 선수는 그렇죠. 오히려 2015년, 2016년 계속 타이틀을 따냈고 작년 한 해 조금 부진을 했죠. 하지만 언제든지 치고 올라갈 그리고 실력과 또 재능과 또 노력을 갖추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두 선수는 앞으로도 바둑계를 한국 바둑을 이끌어 나갈 이제 제목들이고 또 이미 정상권 기사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랭킹은 사실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두 선수는 예전부터도 보면은 두 선수가 이제 바둑을 두면 저 말고도 다른 이제 사람들도 그런 느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두 선수가 바둑을 두면 시합이든 아니면 국가대표 내부 이 리그전 투어도 정말 그 기운 같은 게 느껴져요. 서로에게 지지 않겠다는 그 기운 같은 게 느껴집니다. 신진서 선수도 상당히 속기파이고 네. 또 좀 손이 빨리 나오는 그런 습관이 있는데 이동호 선수와 두면 시간 다 쓰고 정말 이 선수에겐 절대 지지 않겠다는 이런 게 서로에게서 느껴집니다. 그것이 시합이든 아니든 말이죠. 서로가 인정한 라이벌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주위에서 볼 때도 그런 게 느껴질 정도이니까요. 네, 지금 대국장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첫 대결을 라이벌에게 이긴다면 너무 기쁘잖아요. 네, 그리고 패자는 또 반대일 테고요. 자, 지금 걸쳐가자 받지 않고 우하기로 또 백도 걸쳐갔습니다. 이제 양걸침은 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네. 문화가 생긴 것 같아요. 최근에는 오히려 흙이 여기가 이쪽 소목이든 아니면 이쪽 소목이든 간에 걸쳐갔을 때 받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걸친다든지 흙의 소목이 여기 있을 때도 이쪽으로 걸쳐가는 바둑이 훨씬 많습니다. 그것은 양걸침에 대해서 충분히 그 이후로 판을 짜나갈 수가 있다라는 뜻이고 오히려 이렇게 받지 않고 양걸침을 허용하더라도 여러 판의 실전과 연구를 통해서 백이 오히려 좀 괜찮아 보이는 그림이 많이 나온다라는 연구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렇군요. 자, 여기서 보통 옛날에는 네. 양걸침 당하면 백이 별로 안 좋다고 해서 네. 받았거든요. 네. 흙이 양걸침을 하면 안 될까요? 안 될 건 전혀 없죠. 많이 두어지는 이 실전에서도 많이 두어지는데요. 이동훈 선수도 바로 16강전에서 오정화 선수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정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양걸침 이후의 변화가. 아니면 우하기 쪽에 백을 협공하는 건 어떨까요?
네, 다 가능합니다. 이런 협공, 또 이렇게 두는 수, 또 최근에는 이렇게 두는 것도 많이 두어지죠. 역시 다 알파고의 바둑이 나온 이후에 많이 두어지는 수법들이고요. 예전에는 이렇게 소목에서 날일자 걸친 상황에서 손을 뺐을 때 백도 뭐 이쪽에서 둘 수도 있고 씌워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좀 보류해두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씌울 수 있으면 무조건 이렇게까지 교환을 해두는 것이 이득이다라는 것이 알파고의 바둑에서 나왔고 또 기사들도 최근에는 씌울 수 있으면 다 씌워갑니다. 이 교환을 해두는 자체로 백이 두텁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지금 이 방송 보시고 계시는 분들은 네. 씌울 수만 있으면 씌워도 되는 건가요? 씌울 수 있으면 네, 씌우시는 게 우선은 흙을 낮은 곳에 자리하게 하고 백돌이 위쪽으로 가니까 괜찮다라고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셔도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좋은 거 배워갑니다. 씌울 수 있다면 씌워놔라. 네. 그래서 또 협공했는데 이때 씌우는 건 안 되겠죠? 지금 씌우는 것은 나와 끊어서요. 이것은 여기 돌이 기다리고 있어서 백이 좀 부담스러운 전투이고요. 역시 아무 때나 씌우면 안 되겠군요. 네, 지금은 한 칸 뛰는 수, 날이 일자 두는 수, 이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이동호 선수가 16강전 오정화 선수와의 대국에서도 이렇게 두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만 교환을 해두고 받네요. 하나 네. 교환을 해두고 받으면 이쪽으로 붙이는 수는 있지만 백도 협공이 가능하다라는 뜻이고 흙이 이쪽을 받으면 그때는 이렇게나 이렇게 뛰어나와서 정석을 선택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흙도 변 쪽으로 벌릴지 아니면 우하기 쪽에 한 점을 제압할지 고민이 될 것 같은데요. 모두 있을 것 같아요. 붙여서 두는 것도 두텁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나 이렇게 제압하는 자세가 아주 좋으니까요. 또는 벌려둔다면 역시 무난한 선택이고요. 우하기 쪽으로 가는데 이렇게 두는 것은 백이 이렇게 두고 붙여서 이제 기사리를 하는 수법이 남아 있으니까 조금 실리에 짠 수입니다. 어차피 다음에 이렇게 잡게 되면 자세가 괜찮다는 뜻이고 백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럽게 하변 쪽으로 돌이 가면서 여기 좋은 곳에 백돌을 압박하고 있는 돌이 기다리고 있어서 당장 움직이는 것은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군요. 이동호 선수가 오정화 선수와의 대국에서도 걸치고 상대가 날일자를 두니까 그때도 이렇게 두었었고 그 당시에는 백이 바로 움직이고 이렇게 두는 진행이 되었었네요. 네, 흙이 지금 붙이자 백도 옆으로 붙였는데요. 네. 이제 선제 공격을 하자라는 뜻이죠. 이쪽은 흙돌이 많은 곳이죠. 흙돌이 많은 곳에서 적은 병력으로 싸우기보다는 백돌이 많은 곳에서 먼저 흙을 무겁게 만들어서 전투 또는 변화를 일으키다가 이제 때가 되면 준동하는 맛을 노리겠다라는 작전입니다. 네, 방금 백이 옆으로 붙인 수는 교환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네, 우선은 좌하귀 쪽 실리를 차지하자는 의미. 또 한 가지는 흙의 근거를 빼앗고 이제 허공으로 뛰어보내자는 무겁게 만들어서 근거를 빼앗고 중앙으로 내몰자는 의미죠. 물론 흙돌이 주변에 나중에 많이 쌓이게 되면 귀에 삼삼 침투하는 맛이 남아 있습니다. 침투하게 되면 잡기는 어려운데 그렇게 되기 전에 흙을 좀 더 몰아쳐서 공격을 해서 자연스럽게 좌하기 실리를 굳혀가면서 이 돌을 공격하자는 것이 붙이고 협공한 수의 의미이고요. 네, 붙이고 협공한 수도 배워두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는 간혹 그냥 협공하는 수도 많이 두어졌어요. 최근에도 간혹 두어집니다만 최근에는 흙이 날일자 한다든지 붙이고 이단 젖히게 되면은 흙이 안정하는 순간 백이 좀 싱겁다라는
견해가 많습니다. 아, 이러죠. 바로 또 손을 돌리네요. 상대의 뜻대로 해주지 않겠다라는 뜻일까요? 그런 것도 있겠고요. 이제 응수타진의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이제 포석이 몇 수 두어지지는 않았지만 선택할 수 있는 작전도 많고 둘 수 있는 곳도 큰 자리도 많습니다. 지금 걸쳐간 수는 백이 여기를 어떻게 받을 것인지 또는 받지 않고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백에게 좀 공을 넘겼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여기서 상대가 내 돌을 협공해 왔다고 해서 바로 움직이는 것 물론 가능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행만을 하는 것도 충분히 둘 수 있고요. 지금 이것은 좀 응수타진의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백이 지금처럼 받을지 협공할지를 봐서 그 다음 흑의 작전을 좀 결정을 하고 포석을 짜나가겠다라는 뜻이 있었던 것 같고요. 자, 지금 하변 쪽이 텅 비어 있는데 네, 흑의 입장에서 중앙으로 가야 할까요? 아니면 하변 쪽으로 벌려야 할까요? 모두 있을 것 같습니다. 벌리는 것도 가능하고요. 벌리고 이렇게 뛰어나가는 것도 가능하겠고요. 아니면은 이쪽에서부터 중앙 쪽에서부터 돌을 이제 행마를 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또 자연스럽게 우하기를 제압한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백이 이렇게 받은 수는 역시 이 한 점을 흙이 걸쳐 두었지만 손을 빼기 어렵게 하겠다. 다음에 붙이는 자세가 상당히 좋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걸쳐둔 수가 오히려 이득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하여금 벌리게 만들면 선수를 잡아서 하변 또는 다른 큰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뜻입니다. 혹시 예전에는 몇십 년 전에 일본 바둑에서는 많이 두어졌지만 최근 들어서 거의 사라졌다가 다시 부활하면서 유행을 하고 있는 수법이자 정석이죠. 네. 자, 하변 쪽으로 다가왔고요. 백은 변이든 중앙이든 한 칸을 둬야겠죠. 네, 중앙으로 한 칸 뛰는 수, 변으로 좁지만 벌리는 수. 이 수는 조금 더 실리에 민감한 의미가 있고요. 왜냐하면 여기를 둠으로써 젖혀있는 수가 항상 백의 권리로 듣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좌하기는 완벽하게 백집으로 굳어집니다. 중앙으로 뛰는 수는 역시 빨리 중앙으로 진출을 하면서 이쪽 맛을 노리자라는 의미가 있겠고요. 네. 좀 더 실리 위주의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동훈 선수는 초반부터 아주 시간 한 수 한 수 뜸들여 두면서 이제 벌써 3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죠. 자, 여기서 흑이 중앙으로 진출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입구자가 좋을까요? 아니면 두 칸 정도 뛰어도는 게 좋을까요? 다 가능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두 칸도 중앙 쪽으로 훨훨 날아가는 빨리 진출하는 의미가 있고 단단하게 둔다는 의미에서는 입구자 역시 가능합니다. 이런 식의 행마 가능하죠. 사실 이제 바둑 팬분들이 방금 보여주신 입구자 같은 행마를 굉장히 어려워하시거든요. 네, 딱 보면 느려 보이잖아요. 네. 느리지만 또 가장 단단하죠. 할 수 있는 행마 중에서는 이렇게 돌이 붙어 있는 것을 제외하면 가장 단단한 행마이기 때문에 이제 상황에 따라서 느린 것과 또 단단한 것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가 어려운데요. 지금에서는 이 느린 수라기보단 단단한 수라는 평가를 내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프로 기보를 보면서 참 많이 봤던 수위인데, 기보를 놔보면서 네, 좀 느린 것도 같은데, 네, 프로들이 두니까 나쁜 수는 아니겠지 하고 놔봤던 기억이 납니다. 네. 자, 지금 입구자를 둘지 아니면 좀 더 멀리 중앙으로 날아갈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입구자 한 칸, 두 칸 모두 가능합니다. 또는 날일자 모두 가능하고요. 지금 여기 잡는 것도 가능하긴 해요. 이렇게 두면은 네, 백에게 또 공을 넘기고 우하를 키워가는 수도 가능했는데
자, 날일자를 두니까 또 신진서 선수는 압박을 해오죠. 이렇게 밀어달라는 이야기예요. 밀어주면 백의 자세가 좋고 흑은 좀 움츠러든 느낌이거든요. 흑의 날일자 dun수는 뭔가 나중에 이 좌하 쪽의 백의 맛을 노려가면서 행마를 하자라는 뜻인데 이 수는 흑이 당장 지켜야 되니까 여기를 밀어주던지 이렇게 행마를 하던지 아니면 선수를 잡고 싶으면 여기를 찝어달라는 뜻이에요. 찝는 순간 좌하기는 완벽해졌죠. 네. 방금 백이든수는 1분 남았습니다. 좌하기의 맛을 간접적으로 보강하는 의미가 네. 있네요. 이렇게 뒤를 밀어주는 것은 흑의 입장에서는 뭐 둘 수는 있겠지만 왠지 기분상 상대를 밀어 올려준 느낌이 들거든요. 네, 30초 남았습니다. 아, 아예 손을 뺐습니다. 지금 백이 끊어가면 안 될까요? 자, 여기 두면 우선 차단은 되지요. 차단은 되는데 안에서 사는 수가 남아 있다라는 게 이동훈 선수의 생각인 것 같아요. 찝고 단수를 치게 되면 나와도 막아서 또는 여기를 하나 단수를 쳐둘까요? 단수 치고 막게 되면 이쪽으로 단수 치는 건 안 되니까 이것은 사는 형태가 나옵니다. 악수를 당장 해주기 싫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밀어 올려주는 것도 싫다. 결정을 짓지 않고 두었는데 백의 입장에서도 좀 고민이 되겠습니다. 네, 두 선수의 정보입니다. 먼저 이동훈 구단입니다. 1998년생으로 2011년에 입단을 했고요. 랭킹은 11위. 다음으로 신진서 8단입니다. 2000년생, 2012년에 입단을 했고요. 랭킹은 2위. 상대 전적은 신진서 8단이 3전 전승으로 앞서고 있네요. 네, 랭킹이나 상대 성적에서는 신진서 선수가 앞서고 있는데 두 선수는 뭐 지금 랭킹이나 성적으로만 평가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부딪힐 선수들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요. 지금까지보다는 이제부터가 더 네. 중요한 거죠. 두 선수가 정상권으로 올라선 지가 뭐 한 2,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앞으로 훨씬 더 긴 시간을 한국 바둑을 책임지고 나간 선수들이니까요. 네, 제가 나이를 보고 입단 연도를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입단 빠른 거 아닙니까? 13살, 14살에 했죠. 한국 나이로. 바로 끊어갑니다. 자, 이거는 기세인데요. 지금 흑이 끊을 테면 끊어봐 하니까 끊었잖아요. 네. 끊을 테면 끊어봐라고 하니까 그렇다고 내가 못 그럴 줄 알아 하면서 지금 끊어봤는데 분명히 그냥 유연하게 여기 수는 남아 있는데 이렇게 두면 제 눈에는 커 보이는데 상당히 유연한 발상입니다. 네, 지금 당장 결행하는 것은 혹시 팩감 때문에 그랬을까요? 팩감 때문일 수도 있고 이곳이 흙이 안에서 살더라도 이곳이 백이 돌파되면서 두터워지면 지금 흙이 둔 곳 반대로 백이 갈라치게 되면서 양쪽이 좀 엷어질까 봐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또 거기를 움직이네요. 우리 두 선수가 일단 바둑이 잔잔하게 흘러갈 것 같지 않습니다. 네. 좌하기엔 아직 맛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맛이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두었을 때 백이 단수 치고 단수 치게 되면 패 맛이 남아 있는 거고요. 마지막 하나, 둘. 또 이렇게 해놓고 3-3. 이건 어떤 의미죠? 최근에는 너무 묻지마 3-3이 많아서 흑이 하점을 두었을 때는 거의 3-3 침투하는 바둑이
뭐 한 10판이면 7, 8판은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은 어느 한쪽을 걸쳐가는 마지막. 것보다는 하나, 아예 3-3 침투해서 실리를 셋. 파내던가 넷, 흑의 응수에 다섯, 따라서 작전을 결정하는 여섯, 것이 이제는 일곱, 너무나도 당연해졌습니다. 그렇군요. 아홉, 자, 지금 우하기 쪽에 하나 늘어두고 네. 또 손을 뺐거든요. 바둑판을 넓게 보고 있다라고 또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 교환을 해둔 것은 한 수의 제압을 당하는 것보다는 맛을 남겨두었다라는 의미가 강할 것 같아요. 이 두 점을 마지막. 바로 살릴 수도 있지만 살리지 둘, 않더라도 셋, 지금은 호구로 넷, 완벽하게 제압당하는 다섯, 것이 아니라 여섯, 이쪽으로 흑이 오면 아래쪽에 맛이 남아있고 또 반대쪽에서 공격해도 위로 나가는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한 수에 깔끔하게 제압이 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늘어서 교환을 해두었고 신진서 선수는 흑의 선택이긴 하지만 좌하기를 제압한 다음부터는 좀 발빠르게 실리 위주의 포석을 짜자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로 하여금 마지막. 모양을 펼치게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둘, 3-3 침투한 셋, 것부터 그런 넷, 의도이고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지금 제가 두 기사의 표정을 보니까 왜 라이벌이라고 한지 알겠어요. 아, 뭔가 표정에서 느껴지시나요? 지금 이동은 선수의 그 자세와 네. 표정을 잘 보시면 결연한 각오가 지금 서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이동훈 선수는 하도 그 대국 중에 무표정과 또 부동 자세로 있어서 지금 입술을 꽉 셋, 깨물었잖아요. 넷, 네. 정말 다섯, 이기고 싶은 거죠. 여섯, 네. 일곱, 여덟, 아홉. 자, 저 친수는 막으면 끊겠다는 걸까요? 아니면 이단 처치겠다는 걸까요? 막으면 이렇게 두는 수 많이 두어졌죠. 그리고 백이 이렇게 두어서 많이 두어졌습니다. 지금은 축이 또 흑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진행 가능해 보이고요. 흙이 젖히지 마지막. 않고 변 하나, 쪽으로 그냥 느는 둘, 것은 약간 싱거웠겠죠? 넷, 아이수로 다섯, 느는 수요. 네. 여섯, 아무래도 지금 일곱. 상황에서는 실리를 선수로 빼앗긴 다음에 변에 백이 먼저 오게 되면 모양을 펼치더라도 모양을 펼치기 전에 모양이 좀 분해가 될 수가 있고요. 지금과 같이 후수지만 두텁게 막아두는 편이 낫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신진서 선수는 지금 여기까지는 당연히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귀의 실리를 다 차지를 한 다음에 상대의 모양, 상대 두터움을 지워가는 쪽으로 판을 짜나가겠다는 뜻입니다. 네. 자, 방금 백이 끄는 수는 축으로 잡히긴 하지만 그래도 끊어두는 편이 이득이죠. 네, 나중에 축머리를 활용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정석을 우리 바둑팬 분들이 딱 쓰신다면 네, 정말 마지막. 공부를 많이 했다는 티가 날 것 같아요. 네. 두 선수가 천천히 수순을 진행했기 때문에 충분히 외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 사실 한 2년 전까지 바둑을 두시다가 한 2년 정도 쉬셨다가 다시 돌아오신 분들은 둘, 최근 셋, 이제 다시 넷, 바둑을 배우려면 다섯, 이게 뭐가 이래? 라고 하실 것 어,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네. 저는 이제 지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교재를 다시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격언이나 뭐 수법 같은 게 두지 말라고 했던 수들이 너무 많이 나왔죠. 이 3-3만 해도 정말 한 1, 2년 전에 누가 초반에 여길 들어가면 정말 꾸중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은 너도 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3-3은 다 침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알파고 이후에 초반이 특히 많이 변화를 겪었기 때문에 네. 새로운 책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흑은 두터움을 얻었고 백은 실리와 또 선수를 얻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잘 어울린 포석으로 보이고요. 흑이 우변 쪽에 두터움을 쌓았기 때문에 또 좌변에도 모양을 잡았고 백은 선수를 어떻게 행사하느냐, 우변 쪽의 두터움을 어떻게 지워가느냐가 이 바둑의 우선 초반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이동훈 선수와 신지선 선수 대국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제1회 크라운 혜택배 8강전 1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좀 험악해졌어요. 바둑이 사실 큰 자리 차지하고 상대 진영을 천천히 깨가는 뭐 이런 마지막. 진행을 예상을 했는데 바로 축머리를 썼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상당히 약수지만 여기 다섯, 나가는 수가 강력하다라고 본 것이고요. 일곱, 여덟, 아홉, 흑은 침착하게 호구를 치니까 이렇게 한 칸 뛰는 행마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한 칸 뛴 데까지 진행이 됐고요. 사실 여기를 뚫어서 두는 것도 네. 상당히 욕심이 났는데 그래서 우변과 중앙 쪽을 두텁게 처리하고 상변은 경우에 따라서 버리는 것도 마지막. 가능하다고 봤는데요. 하나, 지금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또 이것도 버텨낼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이 편이 좀 더 이동훈 선수의 깊은가는 맞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우선 뚫는 수부터 먼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저도요. 일단 상대방이 뚫으라고 준 거니까 뚫고 네. 싶잖아요. 방금 흑이 다가선 자리도 아주 좋은 자리죠. 네, 집으로도 크고 좌상 쪽을 은근히 압박하는 의미도 있고요. 또 근거를 차지하면서 상변을 안정시키는 의미도 있고요. 이제 백이 이 흑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압박이 가능한지 이런 식으로 뛰는 것은 좀 미흡합니다. 이것은 정말 무미건조한 그야말로 한 칸 뛰는 수에 악수 없다라는 격언은 있지만 이 수는 악수일 것 같아요. 이것은 흑이 양쪽을 다 두었고 좋은 형태로 우변을 지켜가는 그림이 되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수법을 구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쪽에서부터 뭔가 뭐 이런 쪽에 돌을 보내서 받게 하고 이 돌을 압박하는 것도 가능해 보이고요. 뭔가 여기서 신진서 선수가 좀 더 고민을 해서 우변 쪽 행마를 잘 구상을 해나가야 되는 장면입니다. 바로 그쪽으로 가네요. 역시. 네, 그 수는 아래로 붙여서 넘어가는 수를 보고 있죠. 네, 바로 붙여 넘는 수, 그리고 흑이 차단을 하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겠다는 뜻이죠. 그랬을 때 물론 흑도 나오는 것이 가능하지만 우변 쪽에서 백이 자리를 잡는 것이 마지막. 상당히 수월해집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쪽으로 여덟, 다가오나요? 아홉, 네. 붙이고 넘는 수는 있지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두는 것은 백도 모양이 좋지는 않거든요. 흑이 실속을 또 사렸고. 오늘 바둑은 두 선수가 서로의 의도대로 해주지 않으려는 것이 막 느껴져요. 네, 그렇죠. 처음에 좌하기에서도 그랬고 또 지금부터도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고요. 이런 바둑을 보고 있으니까 좀 저도 바둑을 두고 싶어지는데요. 네. 자, 일단 여기서 백은 아래로 붙여야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또 손을 돌렸어요. 그건 역시 응수타진과 동시에 흑의 약점 또는 마지막. 흑의 형태가 확실하지 않다는 거죠. 둘, 이으면 막아가고 다섯, 여기까지 차단하는 여섯, 것은 일곱, 뭐 붙이는 것 여덟. 이런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집으로는 약간 손해지만 옆으로 붙인 거군요. 이 한 점을 백이 잡아간다거나 흑이 연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결국은 지금은 중요한 것이 우변 쪽 전투의 주도권이거든요. 집보다는. 이 교환만 하더라도 백이 응수타진으로 집으로는 득을 봤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치받고 넘어가는 것도 가능하겠고 아니면 이쪽 전투가 벌어질 때는 오히려 이쪽으로 젖혀서 두는 수도 가능하겠고요. 뭐 여러 가지 맛을 남겨두었죠. 여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어려운 것 같아요. 붙여서 나오는 것도 가능하고 이렇게 붙이는 것은 흑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수치고 넘게 되면 이런 자세는 흑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혹시 축이
백이 유리하다면은 이런 것도 어. 가능한가요? 지금 전축이 여기 돌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이런 것도 네.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네, 지금 방금 백이 둔 수는 날카로운 찍 같은데요. 네. 이런 수가 또 신진서 선수의 장점 중 하나죠. 네, 신진서 선수는 좀 남들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부터 이제 판을 풀어 나가는 능력이 좋고요. 또 이제 감각이 뛰어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장면에서도 뭐랄까요, 이런 형태에서는 이렇게 풀어 나가야겠다라는 구상이 좀 남들보다 좀 빠른 것 같아요. 네. 특히 속기의 바둑이 강한데요. 네, 자, 지금 치받았다는 것은 한 점을 마지막 하나, 살리겠다는 뜻이죠. 그렇죠. 막으면 선수로 넘어서 두겠다는 다섯. 뜻이죠. 여섯, 일곱, 막으면 선수로 넘으면서 또 실리를 차지했고 흙이 지킬 때 이제는 뭐 이 한 점을 가볍게 처리한다거나 집으로 벌었으니까 얼른 수습해서 이곳만 안정되면 마지막 흙이 하나, 이제 집이 별로 둘. 없지 않느냐.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잃어간 자리는 다음에 또 젖힌 자리가 네. 기분이 좋아서일까요? 지금 치받고 넘는 데에서부터 이렇게 두려고 생각을 한 거죠. 흙이 호구 치는 수는 예상 마지막. 가능한 하나. 수법이었고 둘, 여길 밀어감으로써 젖히는 게 절대 네. 선수니까 다섯, 오히려 여섯, 일곱, 흙이 행마하기가 여덟. 불편하다 이렇게 아홉. 보고 있는 거예요. 잘 참네요. 이동훈 선수가요. 네. 이동훈 선수는 이제 정상급 프로기사들 가운데서도 호흡이 가장 깁니다. 바둑의 호흡이 한 번의 승부가 이렇게 결정나고 이런 바둑이 거의 없어요. 어떤 전투가 또 험악한 전투가 일어나는 바둑도 분명히 있지만 확 많이 차이 나거나 유불리를 떠나서 확 많이 차이 나거나 뭐 바둑이 바로 끝나거나 이런 전투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균형을 맞추어가면서 결국은 후반에 승부를 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부분적인 접전에서 뭐 좀 잽을 뭐 당하거나 또 점수를 잃거나 해도 결국은 끝까지 바둑을 이끌고 가는 능력이 있죠. 네, 장기전에 좀 능한 기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백도 지금 돌들이 중앙에도 있고요. 네. 남았습니다. 또 우하기 쪽에도 돌들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좀 정신이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괜찮을까요? 백이 취할 수 있는 작전은 아직도 끼우는 수는 백의 선수 권리고요. 뭐 이런 식으로 중앙의 돌을 최대한 힘을 실어둔 다음에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양쪽 수습하는 건 역시 뭐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흙의 입장에서 계속 두텁게 지금 조금 뭐 여러 이런 잽이라든지 밀어 올리는 수를 당해서 계속 참는 듯 두고 있지만 바둑을 두텁게 짜놓으면 결국 이곳이 나중에 폭탄이 될 수가 있죠. 흙이 드는 순간 수는 나는 거죠? 네, 백이 가장 강하게 두는 것은 패로 버티는 수인데 흙이 바둑을 두텁게 짜놓는다면 패는 흙이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리고 백이 패를 졌을 때는 엄청난 피해를 입는 것이기 때문에요. 두텁게 두어놓는 것 역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백이 초반부터 실리 위주의 바둑을 짰지만 이 집이 만약에 주인이 바뀌어버리면 백도 실리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흙은 마지막 좀 당한 하나, 형태이긴 하지만 최대한 셋, 두텁게 두고 넷, 나중에 다섯, 자기를 노리자라는 작전이죠. 일곱, 여덟, 아홉. 잡았네요. 마지막까지 좀 망설였던 것 같은데 이거 대담한 작전입니다. 이 돌을 양단수 치면 버리고 나서 이쪽을 총 공격하겠다라는 작전인데 네. 웬만하면 공격을 안 하는 기사인데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당하는 것이 우선 당장 싫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둘, 이 작전은 이제 좀 공격에 자신 있는 기사거나 기세를 중시하는 기사가 보통 이렇게 많이 두거든요. 네. 근데 저는 흙도 충분히 할만해 보이는데요. 자, 이렇게 오고 이쪽 공격을 통해서 판을 풀어 나가겠다는 뜻이죠. 차단하나요, 이렇게? 한 칸 뛰어서. 일단 바둑은 재밌어졌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백의 입장에서도 여기를 방치할 수는 없어요. 흙이 한 수 정도 더 투자하게 되면 엄청난 집
엄청난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바로 살리느냐 아니면은 외곽에서 뭐 이렇게 삭감 또는 깎는 정도로 가느냐. 바로 살리게 되면 바로 여기서부터 정말 사활승부가 될 수도 있겠고요. 네. 이 정도 스케일이라면은 뭔가 한번 승부를 걸어볼 만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바둑이 지금부터가 재미있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초반에는 좀 서로 물론 서로의 의도를 거스르면서 가긴 했지만 흐름 자체는 좀 그렇게 급박한 흐름은 아니었는데 지금은 이동원 선수의 과감한 선택 그리고 신지서 선수의 이제 실리를 차지한 후 수습하는 작전 이런 것 등으로 지금부터는 뭐 백의 입장에서도 이 집을 이 모양을 다 인정해 줄 수는 없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간에 움직이거나 흙집을 허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중요한 승부처이자 재미있는 장면들이 나올 것 같아요. 네, 백도 지금 착수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 삭감을 해야 할지 네. 아니면 다 살려야 할지 어렵잖아요. 아. 바로 달려갑니다. 이것이 신진서죠. 네, 가장 30초 타이트하고 또 가장 강수 또 이돌이 잡힐 리는 없다라는 자신감도 묻어나는 한 수이고요. 자, 이때 이길 수 있을까요? 있겠죠. 여기를 붙였다는 것은 있거나 여기 붙이는 것도 행마의 하나의 틀이긴 합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끼워서 뭐 이런 식으로 행마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붙이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자, 백은 붙일지 아니면 꽉 남았습니다. 이을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있게 되면 또 한 칸 뛰고 한 칸 뛰면 계속 이제 쉽게 연결시켜주지 않으면서 공격을 하려는 흑의 작전이고요. 계속 이런 곳에 돌이 자꾸 쌓이면 역시 이 맛이 점점 더 강력해집니다. 지금은 돌이 쌓이는 순간 백 역시 연결이 불확실하거든요. 연결고리가 불확실하고 맛이 나빠지죠. 네. 자, 바둑은 지금부터인 것 같은데요. 다음 수가 어렵네요. 네, 쉽사리 여기 있는 작전을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진서 선수도 수습에 자신은 있고 수익기라든지 부분적인 접전이 되면 자신은 있지만 지금 있는 작전 자체가 상당한 배짱 또 용기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한 수이거든요. 2분 남았습니다. 네, 크라운 탭에서 이동훈 선수가 대마를 잡았다는 것 아시나요? 대마를요. 네, 깜짝 놀라셨죠? 뭐 깜짝 놀랄 정도는 아닌데 언제 잡았죠? 본선 32강전에서 네, 토끼가 2마리 있었는데요. 네, 잡을락 말락 하다가 최후의 아. 순간에 한 마리 잡았습니다. 네. 오늘 또 대마 사냥 보여줄 수 있을지. 30초 남았습니다. 자, 붙이는 행마를 했고요. 좀 자연스럽게 흙의 이 형태를 이용해서 행마를 하겠다라는 뜻이고요. 이으면 늘어서 이 한 점 잡는 것과 다시 여기 살려오는 수를 맛보기로. 예를 들면 이런 식의 형태가 되더라도 백은 두텁게 처리가 됐습니다. 이 두 점은 원래 버리려고 했던 돌이고 하지만 마지막. 이 백돌은 하나, 상당히 단단한 형태로 처리가 셋. 되었죠. 네, 5, 6, 단수 치는 게 일곱. 가능할까요? 8, 그냥 아홉. 이어두네요. 상대에게 선택권을 주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두는 것은 있게 되면 나중에 이쪽 부분도 듣는 수들이 남아 있어서 마지막. 이제 하나. 이 돌 자체는 안정이 어느 정도는 됐습니다. 네. 물론 흙도 실리를 다섯. 차지하는 흐름이고요. 6, 7, 뚫게 되면 8, 9, 반대로 여기를 잡아서 이 돌을 버림돌로 반대로 이쪽 연결과 동시에 근거를 얻었죠.
이동훈 선수의 이 입구자를 두었다는 것은 넘어두고 다시 길게 가자라는 공격을 통해서 백에게 엄청난 타격 또는 뒤쫓으면서 대마를 노리는 이런 마지막. 공격이 아니라 하나, 지금 다시 호흡 길게 셋, 집으로 가자라는 뜻 같아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전혀 뜻밖의 곳이기도 하고 지금 그냥 찝는 게 아니라 삼삼을 침투했어요. 막으면 찍겠다는 뜻이죠? 네, 막는 거는 더 큰 수가 나죠. 뚫으면 잡아서 이것은 패도 아니고 귀의 주인이 완벽하게 바뀌어버립니다. 그게 아니라면 흙이 침투했을 때 느는 수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귀에서 사는 것도 역시 어렵지는 않고요. 또 한 가지는 건너붙이더라도 흙이 어느 정도의 소득은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상당히 크게 했죠. 네. 자, 어느 쪽이든 귀에서는 수가 날 것 같습니다. 이제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넘는 것은 훨씬 작네요. 지금 여기 수를 낼 수 있다면 넘는 것보다는 좌하기 쪽이 훨씬 낫습니다. 이곳은 나중에 백이 젖히고 호구 치는 게 선수로 듣고 있고요. 그냥 이렇게 받아준다고 생각하면 집으로 작은 곳은 아니지만 좌하기의 수를 낼 수 있다면 우하 넘는 것보다는 지금 좌하기 쪽으로 가는 게 더 크고요. 다만 찝고 단수 쳐서 수를 내는 게 아니라 아예 삼삼을 침투했어요. 백이 이렇게 받는 것은 역시 귀살이는 어렵지 않죠. 이것은 귀에서 사는 것이 가능하고 자 늘었을 때가 궁금해요. 붙여서 두는 것인지 아니면은 날일자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귀살이를 하는 것인지.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날일자네요. 네. 여기 돌이 와 있어서 막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죠. 나와 끊으면 이 수상전은 백이 불리합니다. 그렇다면 이쪽으로 두는 것 역시 넘게 되면 물론 백이 이 한 점을 끊어 잡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면 흙이 선수로 깔끔하게 좌변을 정리했거든요. 이렇게 되고 선수로 집으로 득을 본 다음에 또 다른 큰 곳을 가자. 이게 흙의 작전이고요. 또 붙였어요. 야, 붙인 수 가능합니까? 흙이 끊어버리면 안 되나요? 네, 지금 이 수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좀 두려운 수인데요. 하나, 여기 가면 어떻게 하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흙도 그 수 외에는 안 보여요. 네. 여기를 막아주면 이렇게 두겠다라는 뜻이었죠. 그러면은 나올 때 호구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일단은 흙이 끊어간 자세가 깔끔한데요. 네, 그리고 이 귀의 주인이 바뀌어버렸죠. 게다가 이 충머리를 초반에 이용하기 위해서 이 수를 둔 것이 지금 악수로 작용을 하고 있어서 물론 이런 것을 끼워서 변화를 꾀하겠다라는 것이 이 신진서 선수의 생각인 것 같기는 한데 우선 돌의 네. 형태만 놓고 보면 흙이 최소한 불리한 전투, 불리한 변화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백쪽에서 붙인 수는 변화를 구한 거잖아요. 네. 네, 형세를 30초 남았습니다. 안 좋게 보고 있었을까요? 뭔가 여기서 쉽게 정리해서 흙이 원하는 대로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정리되는 것은 좀 불만이다라고 본 것 같아요. 네. 자, 끼어갔습니다. 여기서 흙은 아래쪽을 끊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위에를 끊는 것이 좋을까요? 마지막. 하나, 너무 어려운 질문. 어렵네. 넷, 양쪽 모두 가능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백도 좌변에서 사는 그림이 나오겠고요. 아홉. 아래쪽 끊었고요. 아래쪽을 끊고 이 다음이 어렵습니다. 지금 아래쪽이 약점도 있고 위에 뚫린 것도 있고 양쪽을 지켜야 되는 입장이죠. 네. 마지막. 하나, 둘, 정말 어렵네요. 어딜 둬야 될지. 네. 여기를 두는 게 다섯. 최강수거든요. 여섯, 일곱, 여덟. 최강수 뒀고요. 네, 이랬을 때 백이 정말 한 수 한 수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두고 막고 이런 식으로 두어서 좌변 쪽은 임자가 바뀌었지만
또 이쪽에서 새로 개척을 해보자라고 나오는 것도 가능하겠고 아니면 있는 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30초 남았습니다. 이렇게 젖히는 수가 된다면 어, 이게 가장 강력하거든요. 물론 된다면 하지만 지금은 좀 축 관계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막았을 때 이 부분적인 수상전은 백이 빠르지만 지금은 축이 흑이 유리합니다. 그렇네요. 하나, 자, 둘, 백도 지금 시간이 셋, 없습니다. 넷, 선택을 내려야 할 텐데요. 일곱. 지금 이야기한 축이에요. 보시죠. 와, 여기를 두죠. 받아야 됩니다. 바로 이 축입니다. 그냥 단수까지 쳐두면 단수까지 치는 건 하나, 낙서군요. 둘, 이렇게 두고 셋, 그냥 막는 넷, 것은 단수로 다섯, 잡을 수 있거든요.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둘 때 아홉. 이 축이에요. 네. 지금 이 수가 없었을 때. 그랬을 때 받아주는 것은 완벽한 축머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충머리 생각할 줄 몰랐습니다. 야, 마지막. 엄청난 하나, 순발력과 둘, 수읽기이고 이동훈 셋, 선수도 지금 넷, 여기를 두는 순간 이것은 다섯. 축머리다라고 쭉 수읽기가 됐기 때문에 받지 않았고요.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네, 두 선수가 정말 수익기가 빠르고 정확합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자, 바꿔치기가 일어났는데요. 다섯, 여섯, 일곱. 상변은 여덟, 또 어떻게 처리가 아홉. 될까요? 이동훈 선수가 약간 초읽기에서 좀 보는 일을 조마조마하게 하는 게 있네요. 사실은 이동훈 선수가 예선 1회전에서 첫판에서 패배를 당했는데 마지막. 그게 이동훈 하나, 선수가 피셔 둘, 방식으로 처음 셋, 두어본 거라고 제가 전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 바둑도 중반에 이제 시간패를 당했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로는 그래도 한 판 한 판 두면서 적응이 돼서 계속 해태배에서 연승을 달리고 마지막. 있는데 하나, 오늘 이제 9에 두는 자세가 뭔가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보통 기사들은 한 8 전에 돌을 집어서 9 하자마자 이제 두지 않습니까? 9에 돌을 집는 네, 것 같은데요. 9에 돌을 집어서 두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자. 또 흙이 괜찮습니까? 정말 여기저기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를 넣는 것도 집으로 말씀드린 대로 흙이 넘는 것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마지막. 큰 자리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흙이 자, 이긴다는 뜻이죠. 이렇게 두고 늘어서 두겠다라는 뜻이에요. 30초 그랬을 남았습니다. 때 그냥 메워가는 것은 이것은 흙이 수상전이 한 수 빠릅니다. 젖히고 네, 단수지만 젖힐 수가 있죠. 네, 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메워가서요. 그런데 지금 두 선수 모두 자신 있다는 듯이 두고 있거든요. 막는 것은 젖혀 이어서 이것은 흙이 마지막. 잡혀요. 하나, 둘, 네, 젖혀있는 수가 좋은 수죠. 넷, 그런데 다섯, 여섯, 빠질 수밖에 일곱, 없을 것 같은데요. 여덟, 아홉. 늘었을 때 이런 곳을 두면 어떻게 됩니까? 넘자고 하는 거거든요. 찝는 건 넘어가죠. 네.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렇게나 30초 남았습니다. 막거나 두어야 되는데 그때 메워가면 보시죠. 이것도 약간 여기까지 해놔야 되나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백에게 여섯, 어떤 수가 있을까요? 일곱, 여덟, 아홉. 날일자. 지금 아까 말씀드린 흙이 맞고 바로 젖히는 것을 방비하는 게 백의 임무거든요. 지금 장면도 예를 들어서 마지막. 하나, 흙이 둘, 방비를 하기 위해서 넘는 셋, 걸 방비하기 위해서는 넷, 이렇게 두어야 다섯. 되고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랬을 때 비슷합니다. 아까 입구자랑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원래는 단수치고 여기 마지막. 하나, 젖히는 수를 노려야 되는데 네. 지금은 단수 칠 때 메워가게 되면 다섯, 백이 오히려 한 수가 빨라요. 일곱, 여덟, 아홉. 자, 이렇게 되면 또 한 번 변화가 일어났고 근데 이것은 흙에게는 좀 치명적인 손해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당연히 잡았다고 생각한 하나, 곳에서 둘, 반대로 잡히고 셋, 넷, 백이 약한 다섯, 돌이 살아가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흑 넉점이 잡힌 모습이죠? 잡혔죠, 지금은.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메워가면 지금은 일곱. 잡혔습니다. 여덟, 아홉. 아, 일선에 그렇게 둔 수가 있었네요. 네, 날일자 또는 입구자로 수를 늘려서 흑이 일선으로 조여오는 것을 방비하고 오히려 지금 넉점을 마지막. 잡았기 때문에 하나, 부분적으로는 백이 상당히 득을 받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짧은 시간 안에 백이 수를 냈습니다. 자, 이렇게 한다면 마지막. 형세는 백 쪽으로 하나, 좀 기울었을까요? 한번 셋, 여기 넷, 변화만 다섯, 정리가 되면 여섯. 보죠. 일곱.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부분적으로는 백이 엄청나게 잘 됐고요. 자, 이렇게 거의 뭐 이런 식으로는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흑이 선수를 잡아서 마지막. 좌상 쪽을 둔다거나 둘, 셋, 하면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쪽부터 변화를 구해가는 것도 백을 좀 30초 남았습니다. 시험하는 수네요. 여기를 막으면 져치겠다는 뜻이에요. 막으면요? 막으면 뚫고 나오거나 또는 잇고 뚫고 나왔을 때도 맛이 상당히 나쁩니다. 또는 그냥 뚫고 나와도 끊을 수가 없죠. 그렇네요. 단수기 때문에. 지금 집으로는 백이 마지막. 앞서 하나, 있고요. 그런데 이쪽 처리에 따라서 넷, 바둑은 아직도 좀 다섯, 길어질 수도 여섯. 있어요. 일곱, 여덟, 아홉. 아, 아예 이 한 점을 살려갈 테면 살려가시오. 이쪽을 크게 잡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넉점을 크게 마지막. 잡을 수 있으면 이쪽이 훨씬 하나. 크다. 둘, 셋, 어, 넷, 바둑은 백이 다섯, 좀 편해 보입니다. 여섯, 아무래도 여기에서 꽤 일곱, 득을 받기 때문에. 여덟, 아홉. 네, 이렇게 한다면 마지막. 흑이 하나. 중앙 쪽 석점 잡은 수로 네. 넘어갔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 남는데요. 아, 이곳을요. 네.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이쪽이 엄청나게 컸죠. 사실 엄청나게 컸는데 이동훈 하나, 선수 수익기에는 여기를 늘면 그냥 셋, 받아주어도 넷, 양쪽 다섯, 모두 여섯, 흙집이다. 그리고 일곱, 백은 미생마다. 여덟, 아홉. 라고 계산이 되어 있던 것 같고요. 지금처럼 일선 수를 통해서 이렇게 반대로 잡힐 것을 뭐 몰랐겠죠, 당연히. 네. 알았으면 당연히 넘어두었겠죠. 지금은 날카로운 수익기로 해서 신진서 선수가 꽤 득점을 올렸습니다. 네, 역시 일선에는 묘수가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자, 그래도 둘, 아직 승부를 속단하기엔 넷. 이르겠죠. 지금 흑이 상변 처리를 잘하면 긴바둑으로 이끌고 갈 수가 있고 그렇지만 굳이 지금 형세를 논하자면 백이 좀 편해 보이는 백이 약간이라도 우세한 마지막. 상황입니다. 하나, 둘, 셋, 넷. 크라운 혜택의 8강전 1경기 저희는 1분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지금 판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네. 지금 백이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끊으면 여기 막는 수가 선수 의미가 있죠. 30초 엄청난 남았습니다. 패가 남아있고 이것은 흑이 꽃놀이 패입니다. 쉽사리 끊기 어려울 것 같아요. 끊으면 그리고 흑의 벽이 기다리고 있어서 이런 식으로 수상전 형태가 되거나 하면 오히려 백이 부담입니다. 네. 이건 정말 뭐 지금의 유불리와는 상관없이 그냥 수상전 승부로 가는데 양쪽에 흑의 벽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자, 흑은 이어야 할 것 같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오히려 지금 이 두 점을 백은 흑으로 하여금 이런 식으로 두거나 이런 식으로 두면 후수로 연결하시오라는 게 백의 의도인데 제 생각에 이동훈 선수가 여기를 잇는 게 아니라 백은 살았느냐. 네, 약점은 고사하고 먼저 백을 잡으러 가자라고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지금 축장문이 안 되기 때문에 백도 마지막. 흑 한 하나, 점을 잡을 수는 둘. 없거든요. 자, 늘었고 이으라는 뜻이에요, 분명히. 그런데 지금 글쎄요. 있는 것은 백이 이제 바라던 바이고 흑을 공배 연결을 시킨 마지막. 다음에 하나, 정리가 된 둘. 거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역시 움직입니다. 네, 밀어가는 게 아니라 입구자로. 뭐 어찌됐건 여길 끊을 배짱이 있느냐. 흑도 수가 많지는 않지만 백 역시 양쪽에 이 흑의 벽이 기다리고 있으면 백도 지금 마지막. 하나, 자칫 잘못하면 둘, 한 번에 시움당해서 넷, 잡힐 수도 있거든요. 넷, 네, 다섯, 지금은 여섯, 바둑이 또 일곱, 어려워졌어요. 여덟, 아홉. 백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아마도 흑을 뭐 공배로 연결시키는 게 가능하겠지라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이동훈 선수가 최대한 버티고 있고요. 마지막. 하나, 둘, 자, 일단 바둑은 셋, 또 넷, 안개 속으로 다섯, 접어들었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것도 재밌네요. 지금 사실 이 석점을 뭐 잡으러 가거나 하려면 빈삼각도는 늘어서 두어야 되는데 단수치면 있고 글쎄 뭐 그런 작전을 선택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마지막. 하나, 둘, 셋, 지금은 네. 굳이 그렇게 두는 게 다섯, 아니라 좀 여기 여섯, 단수쳐서 두텁게 일곱, 처리를 하자는 뜻인 것 여덟. 같고요. 자 보시죠. 이것도 사실은 버팀수인데 30초 나왔습니다. 따내고 끊으면 부분적으로는 이 돌은 잡혔습니다. 그거를 두 선수 모두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동훈 선수가 당연하다는 듯이 지금 알고도 이렇게 두고 있거든요. 이것은 이렇게 됐을 때는 경우에 마지막. 따라서는 버릴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둘, 그리고 백이 이렇게 못 두죠, 지금. 아, 그래서 이었네요. 버리면 이 돌도 미생이기 때문에 한 수 가일수를 할 때 좌상귀 쪽이 위험하다라는 마지막. 그런 수익기이자 하나. 구상이었고 둘, 셋, 자 백도 이어두었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체로는 굴복이라서 잊기 싫었는데 네. 흑이 따낼까 봐 이은 거죠. 네. 그리고 이곳에서부터의 정리는 또 이번에는 흑이 약간이나마 득점을 올린 느낌이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수 한 수가 너무 어렵네요. 네, 지금은 여기도 백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지만 당장은 흑의 벽이 기다리고 있어서 쉽사리 끊지는 못하고 있고 또 이쪽 정리도 서로 중요합니다. 백이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손이 가는 날에는 두 점이 너무 크게 들어가서 지금 끌고 나오는 게 가장 강수이자 큰 수인데 여덟, 아홉. 네, 나왔습니다. 이랬을 때 백도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이런 식으로 또 붙여서 변화를 하는지 여기가 엄청나게 중요해질 것 같고 승부처인 것 같아요. 네, 오늘 바둑은 목지석 구단에게 자꾸 숙제가 주어지는데요. 네. 하나 풀면 또 나오고. 근데 이런 바둑이 더 네, 재밌죠. 지금도 그쵸. 강하게 두죠. 여기서 이렇게 두면 가장 안전하기는 한데 흑이 날일자 둔 시점에서부터 쭉 보면은 이렇게 넘어가는 맞습니다. 정도로는 흑이 하나, 양쪽을 다 잘 처리를 했어요. 셋, 그러니까 백도 넷, 최강으로 둘 다섯,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은 서로 최강으로 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최대 승부처입니다. 30초 남았습니다.
정말 최강으로 두네요. 왜냐하면 백이 전체가 지금 걸려 있는데도 여기를 넘어서 이렇게 막힐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좌변 쪽이 두텁게 마지막 또 통통하게 하나, 집이 붙어서 둘, 막히기 때문에 셋, 이것은 넷, 오히려 좀 다섯, 불리하다라고 여섯, 보고 있는 것 같고, 일곱, 여덟, 아홉. 자, 신진서 선수도 승부를 걸었습니다. 이 수는. 여기는 흑이 선수이고 이쪽을 흑이 차단을 해올 수 있느냐라고 이런 배짱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흑의 마지막 하나, 연결고리도 불확실하기 둘, 때문에 셋, 흑으로 넷, 하여금 후수로 굴복시키고 넘겠다라는 뜻이에요. 일곱, 여덟, 아홉. 지금 어려운 장면이라서 지금은 시간 연장책 하나하나가 정말 귀중합니다. 자, 다시 보면 여기를 두는 게 선수이긴 하지만 최강으로 잡으러 올 수가 있느냐? 이것은 뭐 맞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하나, 하고 끼우거나 붙여도 셋, 흑도 연결이 안 되어 다섯, 있죠. 여섯, 일곱, 흑이 치받으면 안 될까요? 아홉. 그 위로 뒀으면은 여기요. 어땠을까 싶었는데요. 이 수 괜찮았을 것 같아요. 모양이 근데 잘 떠오른 수가 아니어서 못 본 것 같은데 근데 이 수가 됐으면은 최강수이고 마지막 백을 차단함과 하나, 동시에 연결이 둘, 가능했거든요. 셋, 넷, 이거는 다섯, 늘어둠으로 인해서 백이 일곱, 득을 여덟, 봤죠. 아홉. 시간이 너무 없어서 네, 20초라서 치받는 수가 됐으면 정말 최강수였는데 지금은 우선 백이 머리를 내밀어 두고 마지막. 넘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되면 뭐 어느 한쪽이 바로 잡히거나 타격을 입는 게 아니라 다시금 좀 소강 상태로 접어들면서 좀 긴 바둑으로 가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백이 붙이는 수로 붙이고 여기 느는 수까지 버티면서 꽤 득을 봤어요. 이동훈 선수가 시간 연장책을 많이 쓰기는 마지막. 했지만 하나, 둘, 최강수를 찾아내지 셋, 못하고 지금은 넷, 다섯, 조금 당한 형태가 여섯. 됐고요. 일곱, 여덟, 아홉. 두 선수 라이벌전답죠? 정말 오늘 바둑 내용 보면 네. 서로의 장점도 잘 드러나고 있고 또 서로에게 기세에서 밀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것도 반상위 또 대국 내용이나 뭐 바둑판 안팎으로 잘 좀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대국장 안에 들어가면 열기가 네. 더울 것 같은데요. 네. 자, 여기까지 늘어서 흑을 또 한 번 시험합니다. 여기를 나와 끊을 수 있느냐. 마지막. 하나, 끊고 싶은데요. 둘, 셋, 좌변 쪽 맛이 넷, 나쁘다라는 뜻이에요. 다섯, 지금 여섯, 이쪽으로 왔을 때 일곱, 여덟, 아홉. 다시 한번 참아둡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일단 또 백이 포인트를 올렸습니다. 여기 한 10수 정도의 진행에서는 백이 버티는 것이 성공을 해서 포인트를 올렸는데 근데 그 전에 마지막. 여기 날일자 한 이후에 이쪽 둘, 중앙 쪽에서는 또 셋, 흑이 처리가 잘 됐단 넷. 말이에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지금 형세가 어떨지 궁금한데요. 자, 지금 형세를 볼까요? 좌변이 근데 신진서 선수도 분명히 노리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를 젖히는 게 좀 있어요. 지금 받으라라는 뜻인데 마지막. 안 받았을 하나, 때 붙이면 둘, 맛이 상당히 나쁘긴 하네요. 넷, 다섯, 이렇게 두면 여섯, 여기 이단 일곱. 젖혀서 여덟. 그래서 한 수 보강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모양은 이렇게 두고 가만히 놔도 수가 났습니다. 그러네요. 네, 흑이 보강을 했고요. 이제 바둑은
설마 더 이상 변화는 없겠죠? 아니요, 모르죠, 그거는. 그건 모르죠. 지금 아직 여기 이 변화가 나오진 않았지만 분명히 가능성은 남아 있고 백이 이런 쪽 어딘가 두는 게 이제 선수라고 볼 수가 있죠. 정일바둑은 바둑판 곳곳이 변화였는데요. 이 변화 끝난 다음에 형세가 중요하잖아요. 네. 일단 1분 남았습니다. 백이 포인트를 많이 올린 것 같은데 어떨까요? 음, 제가 지금 계산을 해보고 있는데요. 좀 지켰는데 또 이제 물어보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여기가 여전히 가만히 이어도 조금 신경이 쓰이긴. 이렇게 두면 또 나중에 이 맛을 노리자고 할 수도 이렇게 끝내기로 또 노리자고 할 수도 있고 맛이 나쁩니다. 1분 남았습니다. 지금 신진서 프로가 형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졌는데요. 자, 두 기사가 지금 형세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1분 남았습니다. 자, 백이 선수를 차지해서 정리를 하고 있죠. 지금 계산 한번 해볼게요. 여긴 막는 게 득이 없습니다. 늘어서 받고 막으면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고요. 여기도 그냥 평화적으로 서로 정리가 됐다고 보고요. 예를 들면 이렇게 되고 중앙은 서로 끊으러 가거나 하는 게 없다고 보고 백이 이제 마지막 큰 끝내긴 여기를 젖혀 이었다고 보고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백집이 한 57 정도 나거든요. 이렇게 되고 여길 젖혀 이으면 흑은 14, 44, 마지막. 하나, 둘, 49, 50. 셋, 넷, 집으로는 다섯, 여섯. 덤이 잘 안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네. 지금 중앙 쪽에 흙이 약간의 두터움이 있긴 한데요. 네. 일단 확정가로는 백이 약간 앞선 네. 상황인 거죠? 여기를 두고 있고 젖혀 이었을 때는 반면으로 흑이 약간 앞선 마지막. 상태 그리고 흑의 선수거든요. 셋, 넷, 다섯, 여섯. 자, 그렇다면 중앙 쪽 한 점을 이어서 백석점을 잡으러 가는 건 어떨까요? 그 전에 사실 흑 백이 이교환을 해둘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게 싫다면. 근데 지금 여기 이어서 오는 것은 별로 두려울 것이 없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신진서 선수는. 과연 그럴까요? 사실 그것도 사실 네. 조사해봐야 돼요. 일단 씌우면은 네. 답답해 보이는데요. 마지막. 백이 선수 하나 두면 마음 편한 거잖아요. 조금 아까운가요? 여기를 두면 싫은 것 중에 하나는 흑이 가만히 이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는 게 좀 싫긴 하네요. 아, 그러면 결국 지킨 의미는 똑같지만 여길 나와서 끝내기 하는 게 또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아까워서 이걸 사실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중앙 쪽에 변수가 남아 있거든요. 네, 백이 있는 것이 가장 큰 끝내기인데요. 그랬을 때는 이제 드디어 흑이 선수를 잡거든요. 지금까지는 백이 계속 선수 행사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수는 선수를 네. 계속 우선 내어주지 않겠다라는 30초 남았습니다. 뜻으로 보입니다. 의미는 이었을 때, 손 빼고 흑이 끊어 잡았을 때는 이수가 선수로 득을 보고 있거든요. 나중에 흑으로 하여금 여기를 잊게 만드는 의미가 있으니까. 지금은 집으로 아예 집으로 달리겠다라는 거네요. 여기는 네. 뭐 있는 수는 있지만 역시 여기 붙여오는 게 좀 싫었다라는 뜻으로 풀이할 수가 있겠고요. 자, 지금 그렇게 하고 따내네요. 그냥 이렇게 두고 흑이 끊어 잡았을 때 여기가 이득이 되어 있다라고 본 거죠. 자, 그러면 흑도 이제는 좌단 끊어 잡는 것이 그래도 가장 큽니다. 이곳은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정리를 함으로 인해서 원래는 30초 남았습니다. 이런 것도 나중에 흑이 이렇게 정리하면서 끝내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여기도 백이 넉집이 늘어나거든요. 넉집이 아니라 세 집 이상 늘어나거든요. 집으로는 득을 받고 선수를 흑에게 내주었습니다. 근데 역시 흑이 이으면 또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네. 깔끔하게 해소를 했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묘한 것을 들여다봤어요. 지금 밀어 올리면 나가겠다는 뜻이죠? 밀어 올리면 지금 그냥 이 한 점을 그냥 움직이는 것은 약간 의미가 크진 않거든요. 여기를 게다가 먼저 젖혀 있는 수를 당하면 이것은 별로 득이 없습니다. 좌상기보다 의미가 없어요. 바로 손을 빼네요. 지금 밀어 올리면 여기를 두겠다는 뜻이었던 것 같아요. 이어주면 하변 쪽에서 끝내기로 득을 보고 마지막 이쪽으로 두면 하나, 중앙 쪽에서 둘, 이렇게나 이렇게 넷, 선수 활용을 다섯, 하겠다. 근데 아예 또 손을 빼버렸어요. 일곱, 여덟, 아홉. 자, 이렇게 되면 백집이 여기 득 보고 이쪽 득 보고 여기까지 이으면서 한 60집까지로 늘어났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은 흑이 중앙,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득을 보지 못하면 확실히 덤에 걸렸습니다. 지금은 백은 60집까지 늘어났는데 흑은 여기 줄어들었고 여기 줄어들었고 여기서는 백집을 좀 조여붙일 수는 있겠지만 중앙에서 집을 내지 못하면 지금 덤에 걸렸어요. 자, 지금 흑이 막은 수는 선수는 아니죠? 이수요? 네. 선수는 아닌데 하나 이어두는 게 또 뭐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단수 쳐서 다 조여붙임 당하는 것보다는 엮어내기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백집도 많이 줄거든요. 네. 있는 것도 의미가 있겠네요. 자, 지금 열심히 개가를 하고 있는데 그냥 집이 되는 곳으로 계속 갑니다. 오늘 컨셉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되면 뭐 흙이 조여붙이는 것이 절대 선수이긴 하지만 하나, 백집이 정확히 셋, 60집이거든요. 흙집은 몇 집 났을까요? 흙은 마지막 하나, 이쪽에 집이 나도 지금 60집 나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아, 그렇다면 이바둑은 신진서 선수가 네, 지금은 승리를 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네. 거의 반면 승부의 마지막. 느낌입니다. 중앙이 흙이 좀 둘, 늘어나는 셋, 게 좀 있어야 넷, 되는데 지금 아예 중앙 쪽으로 뭔가 살을 붙여보려고 하죠. 만약에 여기가 그냥 여기 받아주는 걸로 보면은 중앙에 집이 나지 않는 순간 반상이 다 정리가 됐고 거의 반면 승부까지 차이가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붙여서 중앙 쪽에 살을 붙이려고는 하고 있지만 큰 집이 늘어날 곳은 아니에요. 저 한 점이 잡히지만 않는다면 네, 백의 승리가 확정되겠죠.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또 연결을 끊어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변 쪽도 지금 흙 넉점이 완벽하지 않아서 백이 연결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여기도 백이 양쪽으로 젖히는 맛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 한 점이 연결되는 순간 흙의 집이 크게 늘어나지가 않아서 지금은 백의 승리가 거의 확실한 상황이고요. 결국은 이쪽이 마지막 승부처였던 것 같아요. 이곳에서 둘, 백의 정리가 셋, 깔끔하게 넷, 되면서 다섯, 정리가 여섯, 됐거든요. 일곱, 여덟, 아홉, 신진서 선수가 뭔가 그 전에 공방에서는 조금 되게 정리가 잘 됐다고 보고 버텼는데 그 버틴 장면에서 이동훈 선수가 결국은 강한 선택을 하지 못하고 타협한 게 패배의 원인이 된 것 마지막 같습니다. 하나, 네, 흑에게도 좀 더 강력한 선이 있었을 것도 같은데요. 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거기까지 잡으러 가나요? 네, 지금은 뭐 마지막 잡을 수도 있겠지만은 부분적으로 이 한 점을 셋,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넷, 의미도 있고 다섯, 형태를 정리하는 여섯, 의미도 있고 일곱, 여덟, 아홉, 정말 마지막 아까 이다에서 하나, 보면 이야기한 여기 둘, 치받는 수가 나왔더라면 넷, 다섯, 여섯, 그거는 일곱, 정말 다른 승부 여덟, 그리고 집으로 아홉. 가는 승부가 아니라 대마 생사로 이바둑의 승패가 결정됐을 것 같아요. 네.
복귀할 때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네. 일단 바둑의 형세가 늘 네. 우리가 봤지만, 지뢰 네. 맹도를 거두었고요. 여기가 우선 첫 번째 이동훈 선수의 수익기 오산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봐도 이 들여다볼수록 가만히 그냥 붙였으면은 수상전 결과도 달라졌을 테고요. 붙인 수가 좋네요. 여기서 실패를 하고 사실 그 다음에도 좀 어려운 장면은 있었습니다만 가장 큰 피해는 이쪽에서 입었죠. 그냥 막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군요. 여기를 교환을 하고 가려고 했더니 백이 버텼기 때문에 그냥 막았어야 된다. 사실 이때는 이쪽 모양 정리는 흙이 잘 됐거든요. 자, 이렇게 했더라면 형세가 어땠을까요? 이런 식의 처리라면 결국은 끝내기 승부였을 것 같고요. 저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달사범이 이야기한 정말 승부를 보러 가는 수. 네. 그 수가 정말 반상 위에 나왔으면 실전은 이동훈 선수가 강한 선택을 하지 못하고 타협을 했는데 타협이 되는 순간 이미 덤이 부담스러운 형세로 판이 확 좁혀졌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기회가 별로 없었고요. 자, 이렇게 두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감상을 나누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신진서 8단이 100으로 불계선을 거두었습니다. 네, 이동훈 구단 초중반에는 두텁게 판을 잘 짰는데 우변 쪽에서의 이 수익기 착오가 좀 큰 영향을 미쳤고 그 다음에도 기회가 왔지만 타협을 선택한 것이 패배의 원인이었습니다. 네, 오늘 대국은 참 변화가 많았는데요. 네. 어떻게 보셨나요? 초반부터 두 선수의 뭔가 기세 또는 서로에게 좀 질 수 없다라는 기운이 좀 느껴졌던 것 같고 바둑의 내용에서도 계속해서 좀 기세 좋게 반발하고 서로의 이 의도대로 해주지 않으려는 진행이 계속되면서 상당히 재미있는 장면이 여러 번 있었고요. 형세도 엎치락뒤치락 크게 한쪽이 우세하거나 한쪽이 뒤처진 게 아니라 계속 팽팽했습니다. 그리고 이동훈 선수가 우변 쪽에서 좀 수익기 착오가 있었던 것이 좀 데미지가 있었던 것 같고 그 이후에도 사실은 좀 어려운 바둑이었는데 결국은 신지 선수의 마지막 그 버팀을 이동훈 선수가 응징을 하지 못하면서 신지 선수가 승리를 가져갔고요. 전체적으로 아주 재밌는 이 부분이 많았던 바둑이었습니다. 좀 초반부터 한번 이 중요한 것을 한번 짚어보면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금 바둑이 만만치 않았는데 네. 여기서부터 또 변화가 일어났죠. 네, 붙이고 끼우면서부터 사실 변화가 일어났고 여기서 어깨 짚는 수가 엄청나게 이 짧은 시간에서도 축에 대한 수익기를 한 거죠. 있고 이렇게 두는 축에 대한 노림수였고 그것을 이동훈 선수도 이제 간파를 하고 이렇게 두고 여기까지 제압을 해두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넘어두었으면은 이쪽 부분에서의
바꿔치기는 흙이 훨씬 잘 됐습니다. 네. 여기는 좌하기부터 좌변이 깔끔하게 다 정리가 된 것이고 상변은 아직 불확실하고 여기까지 넘었더라면 흙이 좀 편한 바둑이었던 것 같아요. 실전에는 이렇게 두고 여기까지 사실 이동훈 선수가 손이 좀 빨리 나왔거든요. 네. 그것은 뛰었을 때 실전과 같이 누워서 흙이 잡았다라고 이 수익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들여다보고 느니까 일선 나리자가 선수로 들어서 반대로 잡히지 않았습니까? 이래서는 많이 좀 여기서 실점을 했고 그냥 붙였으면 수상전이 좀 다르지 않나 싶어요. 치받으면 그냥 늘어서 일선의 흙이 백이 수를 늘리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흙이 잡을 수 있거든요. 이수상전은 네. 이거는 좀 이제 시간이 길진 않아서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두었으면 좀 나았을 것 같고 실전에는 이걸로 잡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일선으로 네, 수를 늘리는 수가 나와서는 이래서는 오히려 흙이 바빠졌고 그 전에 흙이 좀 편했던 것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도 사실 흙의 처리가 괜찮아서 실전 복귀 때는 이쪽 막아갔으면 어땠느냐라는 이 의견이 있었고 여기서 말씀하신 이다혜 사범이 말씀하신 여기를 아예 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승부를 갔으면 이거는 정말 또 한편의 드라마, 또 한편의 이제 엄청나게 재밌는 승부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이 기회를 놓치면서는 백이 깔끔하게 정리가 돼서는 덜 부담스러운 형세가 됐고 쭉 네, 종국까지 이어졌습니다. 네, 오늘 바둑은 정말 대국자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많은데요. 오늘의 승자인 신진업 8단 만나보겠습니다. 네, 일단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바둑 총평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초반엔 약간 편한 흐름이라 생각했는데 제 쪽에서 지금 좌변, 우변 전투에서 조금 이상한 것 같고요. 이곳 말하는 건가요? 이 바꿔치기에서 좀 손해를 봤나요? 네, 반대쪽 변. 아, 전투. 이쪽이요? 네. 아, 네네네. 거기서 좀 중앙 빵따임을 준 게 좀 네네. 네,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약간 별로인 흐름이었는데 중앙 3점을 잡은 수로 네, 넘어갔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야, 이곳을요. 네. 네. 여기 수상전이 사실 궁금한데요. 여기는 어떤 흙이 최선으로 두었다면 어떤 결과였나요? 솔직히 저도 잘 다 알고 둔 건 아니고 네. 네, 실전처럼 되면 된다고만 생각하고 그냥 한간 뛰었는데 네.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 부분은 어떻습니까? 여기가 마지막 승부처였던 것 같은데 네. 이쪽 부분에서 이제 이동훈 선수는 그 전에 중앙 이윤수로 막았어야 된다라는 네. 그런 그리고 여기서도 치받아서 흙이 버티면은 사실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일단 제가 좀 편하게 처리할 수 있었는데 네. 실전엔 약간 잘 처리하진 못한 것 같고요. 지금은 일단 중앙을 따로 산 수를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더 물어보고는 싶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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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궁금하신 점 혹시 있으신가요? 아, 저는 사실 네. 그 흙이 따내면서 흙 네. 쪽으로 약간 주도권 넘어온 게 아닌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빵 따내면서요. 네. 네, 그때 형세를 어떻게 보고 계셨나요? 그쪽에서는 제가 좀 잘못 뒀던 것 같고요. 좀 별로 요석이 아닌 돌을 좀 요석인 줄 알고 잡은 게 이쪽 석점 네, 미스인 것 네, 같아요. 잡은 것이 판단 미스였다. 네, 네. 이런 이야기네요. 네. 네, 인터뷰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네. 이제 4강이잖아요. 네. 다음 반대편 조가 네. 네, 서련- 송재훈 선수와 서련주 선수와 송지훈 선수의 승자인데 네. 어떤 선수가 올라왔으면 하는 뭐 이런 게 있나요? 우선 두 선수 다 친한 선수이고 네. 네, 강한 인사이기 때문에 뭐 누굴 특별히 응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냥 편안하게 네, 누가 올라오더라도 잘 준비해서 데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역시 대국자에게 듣고 나니까 네. 약간 안개가 거친 기분인데요. 네, 그리고 그것도 그렇고 오늘 바둑은 뭐 승패를 떠나서 두 이 젊은 기사 또 차세대
차세대가 아니죠. 사실은 지금을 현재 바둑계를 이끌어가는 두 기사가 맞붙어서 정말 재미있는 내용, 기세 넘치는 내용의 좋은 바둑을 본 것 같아요. 네, 오늘 정말 재미있는 경기였고요. 다음 경기 예고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내일이죠. 네. 송진 선수와 설원주 선수가 등장합니다. 네. 사실 지금 2017년에 가장 성장한 신의 기사이기도 하고 또 2016년 신인상, 바둑대상 신인상 송지훈 선수와 2017년 신인상 설현주 선수입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바둑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두 신의 기사의 대결이기 때문에 정말 기대가 되고 바둑 내용적으로도 두 선수는 모두 전투적이고 상당히 과감하고 적극적인 바둑을 두는 기사들입니다. 대국 내용도 역시 정말 흥미진진할 것 같아요. 네, 내일 대결도 정말 놓칠 수 없는 한 판이 될 것 같습니다. 크라운 TV는 매주 주말 저녁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